스타벅스죠.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미국에서는 발길이 뚝 끊기는데 한국에서는 타격이 없다라는 좀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죠. 잇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현지의 소비자들이 발길을 끊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소비자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이 가격을 인상한 여러 식품 회사들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요,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됐다. 라는 그런 보도를 한 거죠. 미국의 노동부 통계에서요, 올해 3월 미국의 식료품 가격은 이 과거 코로나 이전 대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26% 상승했고요.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는요, 이 가격이 33% 거의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나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와 관련해서 슈퍼마켓이라던가 식당의 어떤 식품 인플레이션 속도가 비록 지난 최근에 1년간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요, 햄버거부터 마요네즈까지 상품 가격이 여전히 과거보다 훨씬 더 비싸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지난 3년간 식품 회사들이 급격한 가격 인상이 있었음에도 이 소비자들은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라는 면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거다. 그래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왔던 이런 브랜드들을 가격 인상과 그다지 영향받지 않고 고수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이 그 대표적인 그 회사들이다라고 했네요. 이들에 대한 이용객 감소는요, 지표로 바로바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시장 조사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올해 24년도 1, 4분기 미국 이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동기 대비요 3.5%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실제 이와 같은 이 이용객의 감소는요, 실적에도 반영이 돼서요, 맥도날드의 24년 1분기 주당 순이익은 2.7불로서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맥도날드 경영진은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 지출, 소비에 대한 억제 분위기가 뚜렷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울 만큼의 감소세라고 경고를 했고요. 말하자면 지갑이 얇아진 이런 소비자들이 이 맥도날드와 같은 식당을 방문하는 대신에 이 그로서리 마켓에서 보다 저렴한 식음료 상품을 구매해서 직접 요리를 하건 아니면 그런 거죠. 노 브랜드인 거잖아요. 그 자체 브랜드 상품을 사면서 외식을 줄인다. 심지어는 외식이라고 해도 맥도날드가 이런 높은 가격의 그런 외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달 4월 30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1, 4분기의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15%나 줄었다라고 밝혔네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이번 1, 4분기 스타벅스 미국 매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서요,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분기 기준 감소폭을 보였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과거의 외식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슈퍼마켓에서 대안을 찾았고 그 경향이 더 심해졌고요.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와 맥도날드와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매출 그리고 이용객 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충성도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스타벅스도 물론이지만 여러 다양한 더 많은 프로모션으로 발걸음을 다시 되찾겠다, 제공하는 어떤 양과 가격을 다시 한번 현실화시킨다, 낮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심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비용을 감수하고 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요, 고객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얘기인데요. 한국은 그에 비해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요, 방금 얘기한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한국도 차이는 없답니다.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의 경우도 이번 달 들어서요, 대체적으로 유명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지난해 말 같은 경우도 다른 메뉴 가격을 평균적으로 한 3.7% 올렸으니까 6개월 만에 추가로 3%를 인상한 그런 거죠. 그래서 버거, 구체적으로는 치즈버거, 더블 치즈버거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렸다. 3%니까 6%, 7% 이상 올린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1인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도 가격을 올리고 이런저런 치킨 프랜차이즈도 일제히 가격을 꽤 올린 거예요. 평균 4%, 파파이스, 치킨, 버거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 스타벅스도 마찬가지로 평균 6%를 올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는 이게 의아한 것은요, 이러한 가격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한국에서는요,
이러한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얘기입니다. 예컨대 한국 맥도날드는요, 지난해에 이 국내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요, 1조 2,900억 원의 매출을 거둬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훨씬 더 개선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또 마찬가지로 작년도 매출이 2조 9천억 원, 이익도 1,398억 원, 한 1,400억 원이니까요. 전년 대비 매출도 13% 인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14%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또는 왜 한국인들은 뭐 충성도가 더 높아서인가? 브랜드 충성도가? 그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이 덜 올라서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업계는요, 분석하기를 글로벌 시장과 같이 국내 시장의 이 식료품 가격들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여러 채소나 과일 등의 가격들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말하자면 그로서리, 이 마켓에서의 이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더 높아지다 보니 오히려 프랜차이즈 소비 수요가 더 높아졌다, 키워졌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요 선진국을 봐도 그렇고요. 뭐 우리하고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이 대만과 비교해도요, 한국에서요, 우리나라의 그 체감 물가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이 과일, 뭐 채소 가격들이요, 뭐 월등히 주변국들 대비 크게 뛴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G7 그리고 또 전체 유로 지역, 대만의 전체, 또 한국을 포함해서요, 월 평균 상승률, 과일 가격의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1위가 한국인데요, 다른 나라들 평균 대비 뭐 어마어마하게 더 높아요. 한국은 평균 36.9%가 올랐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오른 건데요. 2위인 대만이 14.7%니까 2위에 거의 2.5배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 밖에 높은 나라들이 뭐 이태리 11%, 일본 9.6%, 독일 7.4% 등이니까 대체로 다른 나라들은 뭐 10% 안팎이었는데 한국은 37%에 달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류 상승률도 한국이 가장 높았는데요. 미국과 비교해서 보면 미국은 상승률이 1.3%에 그쳤다라고 하네요. 한국이 10배인 건가요? 이처럼 이 전반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워낙에 그 물가가 고공행진하다 보니 오히려 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체감할 만큼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결국 뭐 요약을 하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이러한 프랜차이즈 요식업체들의 이 소매가가 올랐으나 미국에서는 어떤 이로 인한 이 소비자층의 이탈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고 이에 대한 어떤 그 업체들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대로 장사가 잘 된다. 그리고 기타 일반 그 과일, 채소 등의 식료품 가격 상승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분석 기사,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